2022년도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대학 혁신 포럼 교육의 즐거움이 세션을 맡은 서울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본부 부본부장 김나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행사는 덕성여대, 서울대, 충주대,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순천대, 조선대, 부산대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세션을 저장을 맡으면서 어제 검색을 해보았더니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매출 상위 100대 기업 홈페이지에서 공개한 인재상을 봐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그 인재상을 어떻게 우리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줄 것인가 있는데요. 봤더니 3대 인재상이 책임의식, 도전정신, 그리고 소통 협력이었습니다. 여기에 새롭게 등장하는 게 사회공헌이 인재상을 등장을 했는데요. 이건 5년 전에 소통 협력과 전문성에서 변화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업에서 전문성을 학생들이 갖추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플러스 책임의식이나 도전정신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이 교육의 질감을 하는 목적도 바로 이런 여러 가지 전문성과 더불어 책임의식이나 도전정신, 소통협력을 길러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장 먼저 덕성대학교 기획사장님이신 조현성 교수님께서 덕성 이룸 시스템 기반 교육혁신 추진 사례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덕성 이룸 시스템 기반 교육혁신 추진 사례를 발표하게 된 덕성영자대학교 기획사장 교수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길게 하게 되지도 않았죠. 네, 중에 큰 이야기들은 그냥 지나가고 하시고 어제 도착하셔가지고 그 성과 공유 그때 IR 발표가 있었고 어제 제가 토론을 했었거든요. 그때 뭐 했던 얘기 해서 중복된다 싶은 건 전에 넘어가서 이런 얘기들이 이제 아주 대학사회에 최근이라고 근래 한 10년 정도 파도처럼 떠오르는 건데 결국은 이제 교육이 대학의 본질이나 뭐 이 명제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대학의 생각하는데 그동안 이제 뭐 제대로 가르치는 게 뭐냐, 학생들의 성공적인 삶을 도대체 뭘 잘 가르친다는 게 뭐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대학사회 안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있었죠. 나온 얘기가 양적 통장은 뭐 있으나 질적 통장은 뭐 크지 않다. 대학교에 이런 점이 있었고, 그래서 대학교육이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 있었고, 이건 그냥 뭐 참고로 보시면 서울대학교에 굉장히 발전되어 있던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특정하게 근데 이제 이런 의문이 드는 거죠. 교육혁신을 해서 잘 가르쳐야 된다는 건 다 알겠는데 이런 거 뭐가 혁신이고 아니고를 결정할 때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의사결정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이제 모든 대학들이 이제 고민이 있어서 다른 데 다 보시니까 뭐 이거 하면 평가를 유리하다. 아마 첫 번째가 가장 비교적 후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데 돈이 많이 안 되는 쪽으로 혹은 뭐 통장의 마음대로 편한 방향으로 뭐 이런 뭔가 생각들을 다 하는 거입니다. 결국은 불확실한 시대에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어떻게 잘해서 지속 가능한 대학 교육의 혁신을 유도할 것이냐 이게 큰 테마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어제 발표 토론에서 잠깐 나왔습니다만 증거 기반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저께 제가 그 IR 사례 토론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 이제 강원대학 총장님도 기조 강연 때 말씀을 하시고 본인 대학 다닐 때 보면 뭐 강의에서 뭐 수업 듣고 이런 거는 별로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 세대도
분 다 비슷할 것 같습니다. 저도 제가 대학 다닐 때 무슨 수업을 들었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어떤 교수한테 들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니까 그 수업에 뭘 배웠는지 당연히 기억이 안 나요. 단지 분위기가 어땠다 뭐 이런 것만 기억이 나는데 그다음에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와가지고 온전한 성인으로 이제 잘한다 한 과정에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는데 최근에 와서 그걸 제대로 한번 해보자 대학들이 이런 것들이 이제 영양기관 교육과정, 핵심 영양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2018년도부터 평가 준비 이런 거 하면서 지금 있는 재직 중인 대학에서 지금 기획수련도 하고 아이알 센터장도 하고 혁신사업센터도 하고 발표를 하다 보니까 어제 잠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대학사회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 과정은 굉장히 담론 중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너도 박사 나도 박사 끝장 토론을 해요. 그런데 결론이 잘 안 나는 거예요. 의사결정 쉽지가 않고 제가 여담으로 지금 있는 대학에 가기 전에 원래 전적대학에 있잖아요. 학교 오미티에 있는데 그 전에 있는 대학 규모가 컸어요. 전체 교수총회를 하는데 비서실장이 나와가지고 뭐라는 오늘 이 자리에 한 600명 정도 교수님들이 앉아있는데 박사가 600명이라는 여의도보다 박사가 많다. 그럼 여기서 토론하면 뭐 결론이 나겠습니까? 해서 동의를 하더라고요. 결론이 안 나요. 근데 담론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계속 그렇게 이야기만 하고 있으니까 결론이 잘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밖에서 봤을 때는 그런 뭐랄까 상황의 어떤 그런 담론들을 아주 부정적으로 표현하자면 그냥 탁상공론 근데 그런 거를 상당히 많이 읽다 보니까 이렇게 가가지고 뭐 여기서 말하는 얘기했던 뭐 혁신이니 뭐 이런 것들 의사결정을 못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많은 대학들이 그러면은 에비던스 베이스라고 하는 근거기관의 어떤 시스템을 도입하자 그리고 이미 소위 말해서 뭐 선진국이라고 그냥 뭐 기자님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야기하는 국가들은 이미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증거를 기반해서 또 이런 일들이 이제 많이 진행했다라고 하는 사례들이 국내에 이제 많이 도입이 되면서 정리되고 그럼 이건 이제 이런 걸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 증거 기반, 데이터 기반으로 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라고 이제 조사를 좀 해보니까 우선은 대학 안에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많죠. 그러니까 어떤 신입생이 대학에 입학원서를 내는 순간부터 그게 데이터로 쌓이지 않습니다. 그럼 이 신입생은 예를 들어 어느 지역의 사람이고 뭐 이 사람의 개인적인 컨텍스트가 개인적인 맥락은 어떻게 되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 학생이 지원을 했는데 어떤 상태에서 입학을 해가지고 뭘 하다가 언제 휴학을 했고 무슨 과목을 들었고 뭐 비교과 활동을 뭘 했고 뭐에 관심이 있다고 해서 상담을 하고 이런 것들이 온갖 것들이 다 데이터가 쌓여서 결국에 이제 그 학생이 졸업을 하면 이제 학교를 이제 떠나는 거고 사회로 이제 진출을 하는데 그동안은 이런 1년 자료적으로 대학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왔느냐라고 물어보면 사실은 그렇게 잘 관리를 하지 않았죠. 시스템으로 이것을 관리하고 한 지 꽤 됐습니다만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벤트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흐름이나 동향을 돌려놓는 분위기가 없던 거 아니냐. 그럼 처음에는 그거는 결국은 뭔가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는구나 하면서 학교의 약자는 DS를 붙여서 DS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자. 그래서 제가 2019년도 기계를 완전히 개편을 하면서 교육혁신과 아이알센터를 묶어가지고 원래는 별도로 두려고 했는데 적성에는 규모가 큰 대학이 아닙니다.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뭐 인력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걸 별도의 부서로 두고 인력을 배치할 수가 없더라고요. 당시 교수들도 뭐 IR 그러니까 IR이 뭐야 하잖아. 어디 노트북도 많고 어디 개념도 없고 이걸 왜 하냐 뭐 온갖 그 이야기들이 뭐라기 때문에 그냥 그럼 교육혁신 그러면 이건 아니에요. 교육혁신 그건 해야지. 이거 해갖고 성격도 잘 받고 돈도 받고 막 그래야지. 그러니까 이걸 붙여놓으니까 잘 모르는 분들도 둘 사이에 뭔가 관련이 있구나. 이 정도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걸 구축을 할 때 이제 어떻게 했냐면 19년도에 일단 이걸 구축을 하자라고 결정을 먼저 내린 거예요. 당시에 해가지고 이걸 왜 구축해야 하는지에 대한 필요성을 이제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작업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하지 않고 그냥 구축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냐 또 어떻게 할 거냐 하고 외부의 전문개발업체가 제가 대학을 20년도에 DSI한테 기반을 구축했는데 이 기반을 구축할 때 각종 학교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전부 다 통합을 이제
학생들 이게 처음에 이걸 해보니까 대학에 이렇게 많은 데이터베이스가 그냥 이렇게 여러 군데 부서에서 이거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도 모르고 다 관리를 하고 있어. 또 손으로 하는 것도 나도 그렇구나라고 하는 현실을 이렇게 알게 되고 일단 이걸 다 통합을 하지 않았고 하니까 이게 시스템하고 시스템하는 뭐 충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 업체, 좀 말하자면 전문 SIT들이 있는 거니까 들어가고 적극적으로 이제 모딩하면서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21년도부터 한 20년도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래서 시공으로 안정화 그다음에 데이터기가 이용과 확산, 아예 중요하게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22년도 작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관심은 이거였습니다. 어제 잠깐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그 불확실한 시대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막 축적을 해갖고 활용을 한다라고 할 때 그 활용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최종적인 건 뭐냐? 결국은 뭘 좀 알고 싶다는 거죠.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될까? 지금 우리가 이런 학생들이 이렇게 막 이제 그런 거 예상이 되었어요. 수업을 하는데 어떤 학생이 들어왔는데 앞에 아는 학생이 있는데 맨날 지각하고 수업 내내 졸아요. 그러면 이 친구는 거의 D 아니면 F를 받겠구나라고 하는 합리적인 추측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교 뭔가 데이터를 짜서 분석을 하면 그런 걸 추측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최종적인 목표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실제 시계를 보여드리는 거는 이게 이제 통합 데이터 영역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대학안에 이건 이제 입시 학생 수강 교과 비교과 취업 강의 연구 모르고 전부 다 이용하고 결국에 학생 교과도 그 목표에 따라가지고 활용할 수 있게끔 전부 다 이걸 동기화하고 흩어져 있는 입시 행정과 관련된 통합적과 학사행정 원구행정 밀강행정 내부 파일 심지어 이제 엑셀로 그때 저희가 내부에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리거나 마지막에 온갖 자료를 다 모아가지고 수강에 집어넣고 이거를 쫙 묶어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볼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을 했는데 이거는 뭐 덕선여자대학교가 자체적으로 이런 시스템 구축했다는 건 아니고 이런 거를 하는 기업들은 많이 있죠. 많이 있고 문제는 대학마다 이런 상황이 다르고 알고자 하는 게 다르니까 이런 정책이나 논리를 어떻게 설계할 거냐 이게 문제인 거지. 기술적으로 도입을 하는 거는 예산이 좀 마음에 걸려서 그렇지 돈만 주면 다 해주고 이걸 구축을 한 다음에 실제로 내가 화면을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시골이 화면이 나오는데 자꾸 이 경영진이라고 해서 약간 좀 대학에서 경영진으로 거슬리는 표현이긴 한데 이게 어쨌든 의사결정을 하는 직장이 있는 거죠. 팀장님 포함해갖고 뭐 대학에 뭐 직장이 있고 학생 안경이고 있고 그런 중요한 의사결정 이 있으니까 그 넘어서 앞에 또 뭔가 의사결정을 할 줄 알아야 의사결정을 한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뭐 교원의 현황이라든가 뭐 직원의 현황, 뭐 기업 일반 현황, 외국인 학생 어떻게 하고 있냐, 그다음에 예산 어떻게 쓰고 있고 그 예산 중장기 발전 계획이 하나하나 실행까지 맞물려가지고 제대로 쓰고 있냐, 얼마만큼 썼냐 안 썼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다 이제 분석을 하면서 다른 대학하고 비교해서 뭐 정원대 대학의 충원율이 어떻게 되느냐, 뭐 산업재해 경우에 정인권 이런 기초 데이터를 포함할 수 있고 만들고 그래서 전부 다 이런 겁니다. 이거는 일종의 추론입니다. 추론 그냥 IBM에서 만든 추리예요. 제 이름이 지금 뭐 잘 기억이 안 나요. 이거 그냥 몇억 주고 또 도입했습니다. 엔진을 얹으면은 이게 이제 장점이 뭐냐면은 예전에는 막 SQL 같은 걸 써가지고 제가 원하는 그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시각하고 뭐 이러면은 그걸 전문적으로 학습을 하고 하는 기술적으로 배우지 않는 사람이 할 수가 없는데 이게 이제 편리하게 화면을 구성하거든요. 드래곤 그래픽을 하고 쭉 구워서 쭉 놓으면은 바로 착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보고도 이렇고 라고 알수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종합 결과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지표에 대한 시뮬레이션, 지표별 경쟁력에 대한 비교라든가 이런 것들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이제 시스템을 구성을 해서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중장기 발전 계획하고 묶어서 결국에는 이제 대학의 이제 그 버버넌스 하이라키는 이제 대학의 어떤 미션과 사명으로부터 어떤 전략 방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전략적인 과제가 뭐고 그 과제라는 게 주로 학생 영역, 뭐 산학의 영역, 뭐 연구의 영역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 밑에는 어떤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쓰고 있는지 아닌지를 이제 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그래서 자체적인 내부 평가도 저희가 매년 실시를 하거든요. 이 시스템을 직접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면은 거기 이제 여러 그 내부에 있는 위원들의 점수 결과를 뭐다 표준화 해가지고 가족들을 어떻게 하고 당신의 부서가 하고 있는 이런 좀 등급이 A야 B다 이런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참고하는
구도 탈락은 지금 왜 하는지 궁금해하는데 말로 하면 이게 끝도 없지 않습니까? 뭐 7박 8일도 토론합니다. 교수들이 모아보면은 이 학생은 이게 왜 중도 탈락이 있을까? 근데 이거를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 자료를 모아가지고 분석을 해서 이런 식으로 한번 자료 분석을 해보자. 그럼 어떤 경향성이나 이런 게 나타나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데이터에 의사결정을 집어넣어가지고 결정력이나 알아본다든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게 굉장히 어떤 생각이 들고 나머지는 뭐 예전에 길어져가지고 참고를 받는 게 있고 토론이나 뭐 질의나 가정에서 제가 설명드릴 수 있으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안되어도 잘 들었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경기대학교 사업연수 중에서 왔고요. 그 시스템을 되게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설계를 하셨는데 기술적으로 이제 말씀하셨듯이 법무업체가 프로그램을 짜주는 거는 참고를 알고 있는데 사실 전반적인 DB를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한 설계 부분이 사실 이런 시스템 만들 때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정연대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데이터 분석에 대한 구성들을 어떤 팀들을 어떤 식으로 구성하셔서 어느 정도의 기간을 거쳐서 설계를 이제 만드셨는지 학교들마다 설계 의견을 맡기는 학교들도 사실 있거든요. 근데 내부 구성원이 얼마나 이럴지 하느냐에 따라서 그 데이터 효과성이 보상이 생각이 드는데 경험을 좀 나눠주시는 기회가 그래서 이 센터를 만들고 일단 1차적으로 직원을 채용을 했어요. 신규 채용을 했고 이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직원을 채용하거든요. 그래서 대학이 이제 순환 근무를 좀 많이 하잖아요. 이 직원을 뽑을 때는 이 포지션은 그런 거 없다라고 생각하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대학원도 보내고 그랬어요. 데이터가 해서 보내고. 그래서 이제 그 중심으로 해서 기존에 이제 어느 대학이나 전사하면 저희는 정보기술이라고 부르는데 그쪽에서 기본적으로 전사 관리하는 그다음에 학적 관리에 모여가지고 외부에서 와가지고 데이터를 설계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코멘트를 받지 않지 않고 내부에서 오랫동안 실무적인 논의를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솔루션이 있었던 건 아니고 근데 대학의 데이터라고 하는 게 저희도 찾아서 분석을 해보니까 사실 좀 뭐랄까 싱겁게 말하면 뻔하더라고요. 그걸 학생이 걸어다니는데 걔가 뭐가 그 학생이 무엇을 하는가가 묶여있는 게 강학생의 데이터입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하고 이제 좀 통화하고 그런 집중 문제를 해결해주고 우리 어려운 점을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이걸로 이제 뒤에 나오는 뭘 볼 수 있는지 물어보니까 되게 가까워하는 거예요. 간단한 거 보여주면 그 감동이 없어요. 처음에 와 하다가 이런 거. 근데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해주니까 이게 된다는 건 이제 그래서 이 뒤에 나온 거는 저희 이제 이 시스템에서 직접 된 건 아니고 데이터를 가공을 해서 제가 직접 분석을 하는 거거든요. 더 유의미한 결과로 이런 과정들이 이제 일어나고 이게 루틴으로 자리를 잡으면 더 안정화가 됩니다. 혹시 더 질문 있으실까요? 시간 관계상 그러면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다시 개인적으로 여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표해 주신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IR 정보 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대해서 이병희 서울대학교 기획차장 겸 IR 센터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다시 부탁드립니다. 시작할 때 몇 분 안 계셔서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중간에 뒤를 돌아볼 걸 또 하나 이제는 저희 다른 교수님을 시킬 걸 개인 생각했다. 특히 IR 시스템과의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시청 과학이나 이런 보고 때마다 나왔던 부분이라 다른 대학과 차별성을 가지기에 참 쉽지 않은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발표해주셨는데 특성여대 사례들의 상당 부분이 제가 붙여서 혹시라도 어째까지 갔을까 걱정을
그러면 두 번째는 제 다음에 또 IR을 또 하셔야 돼요. 세 번째 하시면 다 실망 있으실 것 같은 그런 부담. 그래서 저도 이제 주목되는 부분을 좀 이제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IR 시스템을 도입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었는데, 근데 저희는 이제 우리 대학에서 이야기하는 IR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훨씬 더 오랜 시간 동안 했었던 것 같아요. 좀 더 내부적인 말씀을 드리면 이것을 좀 교육혁신원에서 할 것이냐, 행정부 차원에서 할 것이냐 이런 고민을 굉장히 이제 오랫동안 해왔었고, 그래서 둥근 조직인 통장 직속으로 이제 오랫동안 있다 작년에 저희가 기획처 행정부 소속으로 저희가 이제 끌고 들어와서 작년부터 제가 다시 이제 시스템을 다시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됐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이전의 과정 속에서 정말 3년 동안 구성원들이 특히 이제 교육혁신 원장이 바뀔 때마다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시니까, 또 이제 그때 당시 제가 이제 기획부처장이었는데 기획처 행정부에서 보는 거랑 너무 이제 관점이 다르니까 그런 이제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늘 이런 고민들 속에서 저희가 이제 IR을 정리하다가, 그리고 이제 작년에는 총장님께서 기획처에 손을 들어주셔서 기획부처장하고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새롭게 저희가 IR 시스템을 재정리를 했는데요. 이주기 대학혁신 지원 사업에서는 어떤 이제 그 기초를 다지는 그런 과정이라면, 이주기에서 어떤 IR 시스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덕성여대 저희랑 비슷한 시점에 이제 2019년부터 3년간 개발을 하셔서 아마 저희랑 비슷한 어떤 구조적인 이제 디스플레이 대시보드가 이제 형성이 되었을 것 같은데, 그걸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 저희가 이제 좀 더 이제 확대하자. 원래 이제 대학 교육혁신원에는 이제 데이터 기반의 재관리 센터가 있었거든요. 이게 에이스 사업이라는 것이 들어오면서 교육의 재관리가 굉장히 중요시되면서 교육혁신원 안에 이제 선과 교육 과정도 관리해야 되고, 교육의 재관리도 해야 되고, 학과도 관리해야 되고, 이런 굉장히 복잡한 과정 속에서 이제 데이터 기반의 재관리 센터를 하겠다고 이제 계속해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드리면 IR 센터는 이제 교육혁신원으로 가야 이제 적합할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이미 세상은 단순하게 이제 교육 과정만 보자는 그런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도 이 제목이 제대로 들어왔는지 고민했어요. 교육의 질관리. 이러면 이것은 우리 IR이 이 파트에 들어온 게 맞는가 이런 고민도 솔직히 하긴 했는데, 결국 저희가 바라봤을 때는 교육 과정이 아니라 대학 교육의 전체적인 질관리를 위해서는 좀 더 큰 틀에서 IR이랑 그냥 가야 되겠다. 이런 이제 고민을 했고, 그런 제안을 했을 때 저희가 긍정적인 이런 정리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크게는 대학의 기본 계획이나, 다행히 또 저희의 좋은 어떤 계기가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제 발전계획, 중장기 발전계획을 바뀌는 게 2025 플러스에서 2030으로 넘어가는 그런 타이밍이 있어서, 그래서 적절하게 중장기 발전계획이 바뀌면서 이런 모든 시스템들을 새로운 이제 미래 기준으로 제시해서 이제 될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일주기 대학혁신 지원 사업에서 했던 학생의 등록 관련 이런 2차적인 것들이 이제 구성이 되었었고, 이걸 이제 중장기 발전계획과 연계해서 하는 부분들, 덕성여대는 이미 중장기 발전계획과 연계했었는데 저희는 이제 작년에 했었거든요. 이제 그 전에는 이제 2025 플러스에서 작년부터 2030으로 오다 보니까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어서 제가 중장기 발전계획은 바뀐 어떤 버전으로 저희가 하겠다고 해서 중장기 발전계획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 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안착을 시킨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의 계획대로라면 이제 일주기 대학혁신 지원 사업에 마무리를 했어야 되는데, 발전계획이 어떤 변화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이제 중장기 발전계획은 저희가 지금 중장기 발전계획과 연계해서 구체적인 계획실 이런 부분들을 다 이제 IR 시스템과 연계가 되어 있고,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어떻게 성과 관리를 할 것이냐, 지금 보면은 이런 것을 통해서 교수와 부서와 학생의 어떤 질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성과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IR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아마 모든 대학이 이제 비슷할 것 같은데요. 대학의 비전이나 목표에 맞는 인재상을 어떻게 구현할 것이냐. A라는 부서가 매년 동일한 사업을 진행하는데 참가자는 10명가 아닌데 매년 예산을 동일하게 요청을 하거든요. 그럼 저희 기획처 입장에서는 효과성을 따져서 이 프로그램을 바꾸거나 변화를 시키거나, 아니면 진짜 참여자는 작은데
정말 핵심 프로그램에다가 예산을 더 투입을 하거나 어떤 이런 일련의 과정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프로그램은 인재상이나 대학의 발전이 맞지 않다는 어떤 타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데 근거를 제시할 수가 없어요. 또 이제 대부분 이제 부서에서 가져온 성과 관리들은 만족도 조사나 이런 것인데 만족도 조사는 다 잘 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걸로는 도저히 이제 분별을 할 수가 없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비슷한 프로그램들이 너무나 많은 부서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이런 부분, 이런 것을 통제 관리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서 결국은 이런 시스템 안에서 이제 저희가 놓으려고 제가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각각의 프로그램들이 정말 우리 대학의 교육 목표에 맞는지 인재상을 잘 표현할 수 있는지 그런 프로그램인지에 대한 것들을 제가 이제 고민하자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재정의 건전성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럼 이게 동일한 개념인데요. 어떤 프로그램을 없앤다고 하면 이제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다른 곳에 저희가 같이 창출할 수 있는 곳에 투입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게 굉장히 어려운. 특히 이제 부서장님, 총장님하고 친하면 계획처장 위에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계획처에서 예산을 삭감을 해도 다시 돌아오는 이런 이상한 구조가 있어서 이런 것을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못하게 막겠다. 뭐 이런 것들 그렇게 해서 결국 이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반드시 IR 시스템이 안착이 돼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하게 되었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나머지는 이제 정부 차원이나 이제 개별 대학이나 대학 평가 이런 부분들을 함께 구매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6년이라는 굉장히 긴 로드맵을 가지고 있고 저희가 벌써 5년 차인데 저희들은 2년 차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3년은 저희가 이제 가까이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리하고 이제 정제하는 그런 과정들. 특히 이제 저희처럼 이제 좀 작은 대학들은 플랫폼을 구축할 때마다 업체들이 다르다 보니까 언어들이 다르니까 이것을 이제 데이터를 합치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걸렸고 그리고 이제 그 대시보드에 나온 이런 것까지 이룬 한 3년의 시간이 걸렸던 이제 저희가 그것은 이제 기초 작업이다. 그래서 IR 센터의 원년은 작년부터다. 저희는 이제 내부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대학 혁신조사 길쭉에서 제시했던 그 2000년도 사업을 통해서 이제 완성된 이제 가장 대표적인 빅데이터 기반의 예측 모델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중도 탈락 학생들하고 시험률 이 두 가지가 예측 모양인데 이 부분들을 작년 1년 동안 이제 운영해 보면서 생기는 이제 문제점들을 수정 보완해서 보도하는 그런 과정들 이런 과정들을 이제 작년에 거쳤고요. 그것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후반부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그 예측 모형하고 이게 그 모형이 타당하는지 저희가 이제 타당성 검증, 신뢰도 타당성 검증을 올해 이제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개발 업체와 컴퓨터공학학교과 이제 IR 팀들이 지난주에 한번 이제 미팅을 해서 올해 연구 과제로서 저희가 그 부분을 이제 검증을 하고 만약에 예측 모형에 오류가 있거나 그런 것을 수정 보완하거나 아니면 컴퓨터공학교에서 제시하는 모형이 더 혁신적이면 저희가 이제 그런 모형을 이제 채택하려고 그런 과정을 올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다 비슷할 것 같아서 넘어가고 그리고 약간 디스플레이가 좀 다른 거 보니까 다행입니다. 업체가 좀 그런 것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중장기 발전과 관련된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 제시를 했다고 했는데요. 저희가 중장기 발전 계획의 48개 실행 과제에 있는 부분들이 이제 분석별로 연계하다 보니까 생기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부서에 참여하는 부서가 있고 그러니까 예산을 많이 쓰는 부서가 있고 그렇지 않은 부서가 있는데 예산만을 가지고 부서를 평가를 하려다 보니까 이제 생기는 어떤 문제점들이 생겨서 올해 저희가 다시 혁신 사업으로 교수와 부서의 평가 부분들을 제가 이제 시스템 개발하는 걸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발전 계획과 연계해서 이제 부서의 직원평가나 부서 평가까지 제가 이제 연계하겠다. 단순하게 예산 집행률을 넘어서서 저희가 이제 부서 성과 관리하고 프로그램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저희가 이제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대학 혁신 좋은 사업 자체 평가나 이런 부분들도 여기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그 예측 모형에서 나오는 것이 중도 탈락 학생들인데 이 학생들을 이제 보다 보니까 저희가 IR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가 학과로 이제 모니터링하는 결과를 보는 게 학기당 한 6번 정도의 공문을 발송을 하거든요. 근데 그 공문을 발송할 때마다 개인정보들이 다 들어가는 이런 상황들, 개인정보를 없애고 보내면 지도교수도 이제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 생겨서 저희가 이제 별도의 이제 웹페이지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개인 교수가 아이디로 로그인했을 때만 볼 수 있는 그런 창을 저희가 이제 별도로 만들어서 이제 운영을 지금 하고 있고, 이것도 저희가 올해는 지금 이제 별도의 IR 홈페이지에 있는 것을 저희가 이제 스윙스라고 하는 전체 포털 사이트가 있는데 그쪽으로 이관을 해서 저희가 할 계획이고, 그래서 이제 중도 탈락이 이어지는 아이들은 이제 학과별로 신호등 체계를 넣어서 초록색, 노란색, 빨간색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렇게 학과별로 제시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문자만 가는 시스템을 저희가 좀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작년 1년 동안, 그러니까 이제 일주기 3년 동안 만들었던 것을 이제 과정을 지켜보면서 아무리 예측률이 뛰어난다고 하더라도 교수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겠다,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됐고, 그래서 제가 이제 교육혁신원과 상담센터, 이제 학생처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처, 교무처 이렇게 이제 저희 기획처랑 같이 모여서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서 우선 학사 시스템을 바꾸자, 학사 구조를 이제 바꾸고 그 다음에 상담 체계를 바꾸자,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그러니까 이제 재작년 겨울부터 작년에 학사 구조를 바꿨고 상담 체계를 바꿔서 IR 시스템에서 한 학기당 6번의 모니터링을 이제 학과로 주게끔 그렇게 했고, 근데 솔직히 저희가 수도권에서 중도 탈락이 좀 높은 대학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높은 부분인데 올 4월 1일자에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작년 기준에 1월, 2월 정도에 중도 탈락 학생이 발생한다고 가정했을 때도 상당히 많은 부분의 이제 숫자가 준 것을 저희가 이제 예측은 했었고요. 그래서 우선 총장님께 그렇게 보고해서 칭찬을 받았는데 4월 1일자 결과를 봐야 최종적인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예측 모형을 개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예측 모형에 맞는 것을 학과나 교수님들이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이제 말씀드리면 저희가 스페이스 시스템이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만들었고요. 스페이스 시스템에서 이제 P학기제는 이제 집중학기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A학기제는 이제 동기유발 1학년 학생들, 저희가 이제 애들비 캠프나 이런 것들이 이제 동기유발 학기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2학기제가 있어서 2학기를 이제 발전 가능 학기라 해서 휴학생이나 전과생을 위한 방학 중 집중 관리한 학생들의 학기제를 이제 별도로 만들어서 관리를 하도록 했고, 그 다음에 이제 C학기제는 이제 일반적인 이제 취창업과 관련된 인턴십 이런 학생들에게 집중하는 그런 것으로 저희가 이제 학사 구조를 바꾸고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가 상담 체계를 이렇게 이제 입학 전부터 학기 중 방학 때 해야 될 것들을 이제 다시 나누어서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스크리닝 검사 가운데 있는 이제 일본 현지 해당되는 이제 중도 탈락의 위기가 있는 이 학생들 스크리닝 검사를 이제 신입생 10회 조사 때부터 일반적인 신입생 10회 조사에 이제 문항을 넣어서 이제 뽑는 그런 과정을 제가 이제 하고요. 그렇게 해서 신입생 중에 위험요소 있는 아이들은 미리 파악해서 학과로 이제 전달하는 그런 과정을 하고 있고요. 저희 선생님이 1분 남아도 지금 좀 보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도 탈락이 이어니까 이런 학생들이 이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시점으로 이제 결석력이 많은 아이들, 중간고사 참석하지 않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모니터링을 해서 저희가 이제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휴학이 할 아이들이 있는 아이들을 제가 파악해서 보내주고, 그 다음에 학기 말에는 이제 휴학한 학생들 리스트업을 해가지고 학과로 보내주고, 그 다음에 개강하기 이제 한 달 전에는 복학 예정인 학생들 리스트업해서 다시 보내주고, 그 다음에 한 2주 전에는 이제 아직까지 복학하지 않는 아이들을 이제 다시 리스트업해서 보내주고, 이것을 저희는 이제 중도 탈락 학생들은 이제 주간부서 학생처입니다. 즉 학생처로 보내면 학생처가 교무처로 보내서 교무처 교수들에게 보내서 교수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상담하고 그것을 피드백을 반드시 학생처로 하고 저희는 학생처로부터 피드백 결과를 받게끔 이렇게 저희가 시스템적으로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가야 될 길이 많은데요. 네. 저희가 올해 사업을 원래 이제 작년에 끝났어야 되는데 이제 그 프로그램 개발이 좀 늦어져서 않지만 이제 비교과 통합관리 시스템 여기는 순서가 비교과만 있지는 않고요. 비교과와 상담하고 이제 교양하고 핵심 역량 그리고 이제 적응 능력까지 같이 연계가 되어 있는 것들을 저희가 이제 개발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이제 중장기 발전 계획과 연계해서 분석 평가까지 이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사회대표 잘 들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짧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네. 질문. 예, 저는 서울교대에서 왔습니다. 좋은 발표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까 정원 내 재학생 충원령 관련해서 학과별 세부 정보를 현재는 이제 교수님, 각 개별 교수님들이 로그인하면 그냥 볼 수 있는 방식으로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걸 좀 다시 포털로 옮겨서 옮기는 걸 계획을 말씀하신 걸로 이해했는데요. 혹시 그랬던 이유,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이게 솔직히 저희가 잘 몰라서 IR 시스템 저희는 이제 IR 센터라면 정보전산이라는 다른 부서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냥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데이터장인데 왜 학생 정보를 못 보느냐 뭐 이런 저는 정말 단순한 생각으로 이제 이것을 만들었고 이걸 이제 업체에 저희가 의뢰를 했더니 이제 개발비를 굉장히 많이 요청을 했었는데 저희 IR 센터에 이제 오신 선생님이 이것을 이제 개발하실 수 있는 그런 이제 능력이 있을 부분에 제가 부탁을 해서 저희가 IR 홈페이지에 이것을 만들었는데 이게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이 된다고 이제 저희가 정보전산으로부터 최근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스윙스라는 그 안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했을 때는 문제가 없다고 했어요. 그럼 이제 개인정보 관리 차원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더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발표해 주신 우리 교수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등록하고 저희도 어저께 저희 학과 몇 명이 등록했는지 나와 있었거든요. 지금 너무 떨렸는데 어떡하지 하면서 네, 신입생 충원도 중요하고 재학생 유지도 중요한 이 시점에서 교육의 주관도 잘해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유기문 청주대학교 교육혁신원장님께서 2022학년도 CA IR 시스템 개발 및 활용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의 소개가 청주대학교 교육혁신원장 유기문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자리가 되고 세 번째 발표하면서 근데 살짝 결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저희 시스템과 그래서 그거를 설명을 드리면 제목은 2022학년도 케어 시스템이라고 저희는 명칭을 했는데요. CDAO 에피데믹 인스티튜션 리서치는 청주대학교만의 어떤 대학 기관용이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스템 개발 및 활용이라고 이렇게 크게 오늘 4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스템 개요가 되겠는데 이 부분은 뭐 앞에서 너무나 잘 설명을 해주셔가지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IR이라고 한다면 대학 기관용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데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기획이나 정책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최종 목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일체의 활동이다라고 신중하게 대상을 주는 논문입니다. 여기 이렇게 소개가 되어있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런 걸 통해서 아마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아마 대학 평가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거에 궁극적으로 대기를 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학생 교육 성과 향상을 위해서 교육혁신을 제고하겠다 이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주대학교에서는 좀 아까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2020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개발 단계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나 빼고요. 대략 2020년도에 종합정보 시스템에 IR 시스템 데이터 기반으로 이렇게 구축을 해서 이렇게 정보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시면 저희는 이제 앞으로 고도화라는 명칭을 사용을 했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크게 4개의 영역으로 다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 영역, 교수 영역, 교육 과정 영역, 그리고 대학 경영 영역 이렇게 4가지로 분류를 했고요. 그리고 2022학년도에는 첫 번째 단계로서
가장 중요한 게 저희 이제 학생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학생 교육과 관련된, 학생과 관련된 이 IR 시스템 교육을 고도화하는 작업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크게 우리 청주대학교에서 케어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렇게 구축을 다시 고도화하는 작업을 하게 되는 배경에는 두 가지의 큰 목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러니까 경험적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자라는 것이었고요. 물론 이 부분은 뭐 다른 대학도 마찬가지겠지만 학생 종합역량관리 시스템이라는 저희만의 에델바이스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5, 6년 이상 됐는데요. 여기에 이미 학생들이 모든 독과 활동이라든지 비교과 활동, 가끔 경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취업 안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미 데이터베이스화 되어서 여기서 관리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지만 또 그 이외의 데이터들은 또 이렇게 산재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데 모으는 작업들을 한번 해보자라는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목표는 이런 EDB를 가지고 구축을 한 후에 결국 이걸 활용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교육통합관리 케어 시스템 구축이다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최근에 확과되어 있는 게 계속해서 4차 산업혁명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역시 마찬가지로 AI, 빅데이터 기반의 머신러닝 기법을 도입을 해서 거창하기는 한데 저는 잘 모르고요. 그래서 요즘 최근 트렌드를 반영한 시스템을 구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말씀드릴 부분은 아까 단계별로 이제 고도화 작업을 들어간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학생 영역에 대한 고도화 작업을 진행을 한 내용을 이렇게 평가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학생 차원에서는 크게 보면은 학생 개개인에게 학생 취업 성공 패턴을 분석을 해서 선행한 졸업 선배들이 있잖아요. 제가 예를 들면 대학생이라고 했을 때 목표 기업을 설정하고 목표 취업 직업군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미 졸업한 우리 선배들이 합격한 데이터들이 누적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서 이 친구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안내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여기에서 보시면 중요한 것은 학생 개인 맞춤형 SIM 시스템이라고 명칭을 줬는데 시스템을 지원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대학 경영적인 차원에서는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조금 아까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데 전득탈락 매치 단기 시스템이라든지 또 한 가지는 취업 성공 매치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여기에 접목을 시켜서 한번 살펴보자라는 목적을 가지고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거는 다른 대학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시스템 구축을 할 때 저희가 이제 연구했던 것들을 데이터를 이제 모으는 작업 그리고 이 데이터들에서 유의미한 부분을 정제하는 작업 그리고 데이터들을 아까 말씀드린 이 네 가지 영역으로 이렇게 분류하는 작업들 그리고 이것들을 분석을 하게 되고요. 머신러닝 그리고 이것들을 리포팅을 하게 됩니다. 분석 결과 보고서를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제공을 해줘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들을 관리자 측면에서는 어떤 데이터들을 받고 이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공유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드바이징 시스템을 가동을 해서 학생 개개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관리자들 측면에서는 어떻게 활용되어야 될지 참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을 하였습니다. 고도화 사업에 대한 학생 영역의 고도화 사업에 대한 추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영역을 나누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 부분과 관리자 대시보드 부분으로 우리가 나누어서 구성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시면 여기 학생들 개인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취업이나 이런 진로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오면 여러 가지 진단들도 하고 할 텐데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어떤 직업들이나 목표 직업들, 목표 기업들, 직무 트랙을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그래서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미 똑같은 길을 걸어갔던 선배들의 데이터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취업에 성공한 학생들은 어떤 역량을 갖추고 있고 어떤 비교과들을 들었고 또 어떤 경력들을 쌓았는지 그런 것들을 또 평균을 내게 됩니다. 그런 작업들을 통해서 그런 데이터를 수출해서 학생들에게 맞춤형 서비스 제공하겠다는 거창한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교과라든지 인문주택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머신러닝 기법을 도입해서 케어 역량 점수라고 해서 100분위 점수를 본다면 내가 지금 이 목표 기업에 성공한 선배들과 비교했을 때 이 정도 선에 있다라고 이제 또 가시적으로 보여준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내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케어 역량 분석이다라고 우리는 보통 표현을 했는데, 이런 것들, 너는 이런 것들이 아직 부족하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분석이 되면 학생들에게 이거를 좀 제공하는 의미가 별로 없기 때문에, 교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비교과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이 만든 비교과 프로그램을 한 5개 정도는 이렇게 추천을 해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이렇게 고등학교에 목표를 삼았거든요. 그리고 향후에는 문제학습도 마찬가지겠지만 인재 인생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 우리가 영향력을 요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관리자 대시보드 상황이고요. 관리자 측면에서 볼 때는 아무래도 아까도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 중독자나 예측 분석이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유의미한 데이터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도 생애주기별로 학생들 입학을 하면 대학생활 적응도 검사라든지 아니면 MBTI 심리검사라든지 아니면 다들 이제 핵심 역량 진단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진단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진단들을 바탕으로 해서 중도 탈락된 학생들을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도 탈락한 학생들의 데이터들을 모두 풀어내고 그래서 그 비슷한 수준에 있는 학생들을 찾아서 그런 것들을 학과 단위, 그러니까 각 지도 교수님들이 있거든요. 책임지도 교수제가 보통 다른 대학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책임지도 교수님이라든지 학과라든지 아니면 단과 대학 전체를 통계치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취업 예측 분석인데요. 학생들이 아까 이제 목표 기업이나 취업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역시 마찬가지로 각 개인 교수님들인데 지도학생들이 어떤 것들을 선호하는지 우리 학과는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우리 대학들은 전반적으로 어떤 일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예측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 한번 비주얼화, 그래픽화해서 해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도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가장 고민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했는데 사실은 이게 접근성이 그러니까 학생은 학생단으로 홈페이지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케어 홈페이지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 자기에 맞는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그래픽화돼서 다 나오거든요. 데이터들이. 그리고 이제 교수님은 교수님 나름대로의 단과대학 나름대로의 어떤 이 페이지들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이거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고민되십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올 2월에 이제 구축이 끝났는데요.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크주랑이라는 어드바이징 탁보 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시스템을 통해서 학생들한테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을 요약해서 여기에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자기의 분석 결과 분석도 여기서 확인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저희 이제 학생 종합역량 관리 시스템 에델바이스와 연동을 해서 비교과 프로그램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기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과 프로그램을 신청한다라든지 상담을 신청을 하면 향후에 이 시스템을 통해서 카카오톡 푸시알림을 통해서 알림 서비스를 제공해서 이제 언제 예약이 돼 있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특징 요소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일단은 아이케어 시스템이라고 했는데 학생 차원의 페이지입니다. 학생 차원의 페이지는 다음과 같이 구성을 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구분을 했는데요. 하나는 종합 SIL,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학생한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 피드백하는 그런 화면이 되고 그다음에 마이 로드맵 화면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설정한 로드맵에 대한 안내들이 나올 수 있게 그래서 종합 SIF라고 해가지고 케어 영양점수라든지 마이 케어 로드맵 목표 설정, 그다음에 여기 보이는 갭 분석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드바이징 코멘트, 비교과 교과 영양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비전설이나 이런 이게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구현 화면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게 작동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학생 간에서는 학생 홈페이지에서 케어 영양 점수라고 해서요. 본인이 설정한 어떤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 기업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거기에 맞춘 선배들의 성공 예측 시스템을 올려가지고요. 지금 현재 나의 케어 점수가 한 22점 정도,
22 케어라고 우리는 표현을 했는데 이 정도 된다라고 이제 예측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학생이 현재 성적이 평균 평점이 얼마인지, 어학을 땄다면 어학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경력 관리가 이곳에서 쭉 이루어지게 이렇게 지금 설계를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이제 목표 설정을 한다고 했는데 목표 설정에 대해서 취업 설정을 하게 되면 거기에 이제 현재 상태의 달성 그래프라든지 아니면 케어의 그냥 개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게 이렇게 해놨어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어드바이징 시스템이 이렇게 가동이 되면서 결론적으로는 어학 점수가 좀 부족하면은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예를 들면은 교내에서 어떤 토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비교과 프로그램이 진행된다면 그 부분을 학생에게 안내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비교과 역량과 교과 역량을 이쪽에서 이렇게 케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생의 비교과 프로그램을 학생에 맞추는 경우를 제공을 한다는 것이.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케어 분석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자기의 상태를 이렇게 분석 보고서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 깨알같이 여러 가지 메뉴들을 재미있게 넣어놓기는 했는데요. 이런 것도 그 다음은 이제 관리자 측면입니다. 관리자 측면에서 볼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있는지 조금 분석해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네 가지 영역을 나눴습니다. 적응 영역, 진도 영역, 학습 영역, 취업 영역입니다. 그래서 적응 영역에는 중도 탈락에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진도 영역에는 뭐 목표 지역이나 기업 분석 이런 것들, 그다음에 학습 영역은 비교과 교과 통계 이런 것들이 유의미한 자료를 보여주고요. 취업 영역은 취업에 관련된 뭐 취업 예측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한 자료를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적응 영역입니다. 관리자 대시보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탈락 위험군 같은 경우도 분석을 해서 지도 교수별로 또는 단과대학별로 그다음에 대학 전체 차원에서 이 정도가 이제 조금 위험군에 속한다라는 걸 예측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은 뭐 당연히 각 지도 교수들은 뭐 학교 시스템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케어를 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지도 영역입니다. 지도 영역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도에 관련된 모든 부분들을 이렇게 단계별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해왔고요. 학습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의 학습 영역 어떤 비교과들을 들었고 교과들을 들었고 그다음에 어떤 교과들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것들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취업 영역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학생들이 원하는 목표로 설정했던 기업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 학생들, 내 지도 학생들, 우리 과 학생들, 우리 단과대학 학생들, 우리 대학 학생들이 이런 직업 부분을 선호하고 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크즈란입니다. 이거는 이제 챗봇 시스템인데요. 디자인하다가 아마 되게 고생을 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직접 디자인을 해드렸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챗봇 시스템을 연동을 해서 시간을 돌렸는데요. 여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이 에델바이스 시스템입니다. 요거하고 연동이 돼가지고 여기서 여러 가지 이 기본적인 것들을 실시간으로 안내가 되고요. 학교에서 중요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FC로 보내주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통해서 비교과라든지 아무튼 여러 가지 자동으로 추천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고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직업 취업에 대해서도 취업 정보를 기업 자기가 원하는 기업체를 키워드를 넣으면 보시면 이제 만약에 모집 공고가 있다면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푸시를 전달해 주니까 연봉이 얼마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언제 신청을 받고 이런 것들을 연동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어떤 비교과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 시스템을 통해서 예약을 하게 되면 FC로 내일 몇 시에 예약되어 있습니다라든지 치부도 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가 될 것 같고요.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한국의 얘기인데요. 발표를 하다 보면 가장 그 사람들이 가장 저를 집중하는 순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지막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도화 전략입니다. 지금은 학생 영역에 대해서 고도화를 했기 때문에 향후에는 올해에는 이거를 효과성을 검증을 해야 되겠죠. 효과성 검증이 들어갈 거고 그리고 교육과정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과정이죠. 교수영역이죠. 그리고 교육과정
올해 저희는 IR 시스템을 통해서 데이터를 좀 모집을 하고 이제 교육학과에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구축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제 먼저 지금 구축을 했고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가장 이제 우려되는 게 실제적으로 시스템을 이제 구축을 해서 많은 데이터들을 보여주고 부서들한테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저거를 이제 활용도를 높이고 그다음 실제적 교육 성과에다가 이렇게 선언하는 반영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제 이런 활용도가 어떻게 되시는지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직접 어떤 부서하고 직접 연계하고 아니면 교육 성과에 실질적으로 어떤 개선하는 어떤 이런 사례들이 있으신지 그다음에 거기에서 혹시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먼저 시행했던 이제 학교여서 혹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이걸 좀 알고 싶습니다. 질문이 이제 세 가지 정도 되게 구체적으로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이걸 구축하면서 먼저 문제점이다라고 하면 문제점이다라기보다는 사실 이거를 대시보드를 구성을 하고 어떤 것을 학생들한테 제공을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한 토의가 상당히 지리하게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고 이거를 또 구현하는 건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외부 업체에서 이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설계를 해주면 이런 것들을 안착시키는 작업들을 해 주시거든요. 그런 부분이 연구하는 데 사실은 어떻게 학생들한테 어떤 정보를 제공할지 또는 뭐 관리자 측면에서는 어떤 아까 대시보드를 구성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연구원들이 이제 고생을 많이 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타부서하고의 연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여기에서 이제 이런 데이터들을 사실은 이게 가동하기 시작한 게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향후에 이제 저희 걱정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할 거냐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유의미한 데이터를 어떻게 확보를 할 거냐. 사실 졸업하고 나면 거기에다가 학생들의 이력 관리,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어느 직장에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사실 그렇게 기록하는 게 어렵거든요, 실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아까 첫 번째로 크주량이라는 거는 재학생들용으로 도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저희가 기획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졸업생들의 데이터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접속을 할 수 있는 이유를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저희는. 그래서 일단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성적 증명서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경력 관련된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졸업 증명서라든지 단순 이런 것들을 조금 일종으로 모으는 작업들도 지금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부서에서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저희가 아까 대시보드 형태로 이렇게 여러 가지를 보여드렸는데 타부서에서는 자기네 관련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뭐 많은 비교과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사실 비교과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런 형태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에서 예측한 상담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각각 이런 것들 피드백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담 시스템 같이 가지고. 네, 그럼 잘. 네. 발표 주신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학생과 교수가 공감하는 교육 혁신에 대해서 한효신 순천대학교 교육질관리센터 팀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교수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론이 너무 많이 알려주셔가지고요. 처음에 제가 아침에 한 9시 10분 정도에 이제 왔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싸, 이거 이제 빨리 한번 가면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갈수록 인원이 많아져가지고요. 뒤에 보니까 보조석까지 자리를 차지하고 계셔가지고, 지금 엄청 긴장이 됩니다. 앞에 IR 센터 교육혁신원들에서, IR에 관련되어 있는 무슨 뭐 이렇게 정보 시스템 구축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많은 대학들이 어떤 이런 사례를 발표를 할 때 우리 대학이 잘해요라기보다는 우리 대학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라고 하는 그런 의견을 좀 묻고자 또 어떤 그런 의견들을 통해서 어떤 개선 방안을 만들어내고자 이런 자리에 서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천대학교는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떻게 학생들과 함께 교육 혁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여기 앉아 계신 전문가 교수님들과 선생님들께 좀 의견을 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전에 이렇게 많잖아요. 아니 15분에 이걸 발표를 다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3번과 4번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천대학교
길관리, 예, 좀 전에 나왔었죠. 모든 대학들이 요즘 데이터 기반 교육 길관리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도 20년에 준비를 해가지고 21년에 구축을 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를 어디 대학의 어떤 교육 혁신에 확 이렇게 썼어요. 총장님의 생각을 바꿨어요.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린 내용은 아직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도 지금 우리 센터 선생님들이 와 계시지만 저를 포함해서 센터 인력이 3명밖에 안 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아까 덕성이 이룸 그 시스템 만들었다고 하실 때 영규 교수님 2분의 또 박사급 이렇게 인력 이 3분의 조교 행정 지원하시는 조교에 와 엄청 부러웠습니다. 국립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심지어는 너네가 뭐해? 이렇게 주시하고 쳐다보시는데요. 그것들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지만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데이터를 볼 수가 없지만 어쨌든 저희가 21년도에 이제 1차 구축을 했고요. 매년 데이터는 일단은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도화를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 내년부터는 저희가 이제 학교에다 제안을 할 건데 저희 이제 데이터 모으고 있으니 좀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 라고 의견을 말씀드릴 그런 예정으로 계획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학 경쟁력 분석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까 그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순천대학교의 위치가 전국 규모 또 비슷한 영역 또 그 호남 제주권에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각 분야별로 다 확인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다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래도 잘하고 있지 않나라고 하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운영평가 연구입니다. 이거는 그 교수님들 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을 조금 이렇게 이 분야에 대해서 교육을 시킨 다음에 교양교육 같은 경우에는 핵심 교양 25개 교과목이 있는데 그 교과목과 신규 개설된 교과목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운영 평가 연구를 매 학기마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학기별로 연구만 하면 안 되겠죠. 그 결과를 교수님들께 통보하고 그 수업을 다분반의 수업을 운영한다라고 하면 그 분반 교수님들을 모여서 이런 부분이 좀 학생들이 부족합니다. 또는 목표 설정부터 시작해가지고 수업을 어떻게 하는지 전반적인 걸 다 평가를 한 다음에 이런 부분은 좀 개선해야 됩니다. 몇 분만 교수님은 목표 설정이 제대로 되어지 않네요.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저희가 제시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교수님들이 모여서 물론 그 결과를 받으면 기분 나쁘시겠지만 그래도 개선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교수님들이 교수법 연구회나 아니면은 뭐 자체 그 분반별 아니면 교과목별 교수법 워크숍을 통해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공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공 교육과정은 모두 다 아시겠지만 학과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학과별로 매 학기마다 운영평가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선사항 반드시 도출하고요. 그거를 그 다음 학기에 또는 그 다음 차년도 학기에 이게 반영이 되고 있는지 저희가 피드백을 하고 있고 완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속적으로 해야죠. 그쵸? 저희 했으니까 끝났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저희가 아마 뭐 기본인력 평가, 기본인력 진단 지나고 나서 아마 그랬을 거예요. 모든 그 재정지원 사업 평가를 할 때 제시됐던 것 중에 하나가 교육과정을 핵심적인 기반으로 바꾸세요. 그랬습니다. 근데 기본인력 3주기 할 때 보니까 전공능력이라는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전공교육과정은 전공능력 기반으로 바꾸세요 라고 하셨어요. 아니 핵심 영역도 교수님들께 설득하기 힘든데 웬 전공능력 정말 힘들었습니다. 저희 자체로는 할 수 없고요. 아무리 교육공학 하신 교수님 말씀을 해도 교수님들 안 듣습니다. 결국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양교육과정은 저희가 여기 나와 있다시피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을 활용했고요. 그 교양교육과정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컨설팅 했더니 우리 학교 이렇답니다. 바꿔야 됩니다. 말씀드리고 교수님들이 다행히도 그 공감대를 형성해 주셔서 바꿨습니다. 그리고 컨설팅을 잘 하고 있는지 또 모니터링까지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니터링 해서 순천대학교 잘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수 사례 선정도 되고 상금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회식도 하고 그랬습니다. 전공교육과정 어렵습니다. 어떤 전공 교과목 교수님도 어떻게 학생을 가르쳐야 됩니다라고 교육받고 오시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님들은 그 분야의 전문가십니다. 전공 교육과정 내가 제일 아는데 누가 뭐라 해? 정말 그 항의하시는데 너무 무서웠습니다. 솔직히
담당 연구원 선생님한테 네가 총장이야. 이 학교에서 나를 오라가라 할 사람은 총장밖에 없는데 당신의 직급이 뭐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제가 엄청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수님께서 보직을 하셨던 교수님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엄청 고민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교내 전문가도 물론 있고 외부 전문 업체를 고용을 해가지고 교육과정 컨설팅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일부러 끌어들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2022년도에는 어떻게 하고 아니죠. 일주기 때 저희가 이거를 팀을 꾸려가지고 자 필요한 학과들 오세요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 개 나왔을까요? 저희가 목표치를 8개 잡았거든요. 8개 학과. 한 개는 좀 너무 심하시고요. 한 2-3개 학과는 하겠다고 했습니다. 왜? 학과의 인지평가가 필요하대요. 그래서 그거 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거 통해가지고 좀 우리 인지평가하는데 도움 좀 주세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약간 인지평가는 결이 다르긴 하지만 한번 맞춰서 해보죠 라고 했습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지어줄까요? 저희 본부장님께서 친한 학과 교수님께 연락주셨습니다. 이런 좋은 기회가 있는데 와서 좀 하시죠. 한계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신입생 충원이 안 되는 학과, 재학생 충원이 안 되는 학과, 왜 안 되는지 한번 살펴보죠. 함께 살펴봐요, 교수님.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진행하는데요. 교수님들이 너무 힘들어하셨습니다. 제 핵심 역량도 이해가 안 되는데 전공능력이 웬 말이냐. 너무 힘들어하시고요. 그래서 올해는 전략을 바꿨습니다. 아예 전공능력 기반 교육과정 운영 매뉴얼을 만들어서 지침만 해버리고요. 자, 앞으로 모든 학과는 다 이거 운영 계획서 제출하세요. 다행히 2024년에 저희가 개편 주기가 있습니다. 4년마다 한 번씩 개편을 하는데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23년에 8월까지 계획서를 내야 됩니다. 근데 그때 내라고 하면 난리가 나겠죠. 네, 그래서 올해 지금 저희가 연수를 시켜드립니다. 그래서 10회 연수한다고 했더니 그러면서 교수님들께 필참으로 공을 보냈습니다. 국립대학에서 상당히 용감 있죠. 네, 교수님들 오셔가지고 학과장 필참회라고 해서 왔더니 이게 뭐냐고 막 이렇게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도 해야 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7단계로 나누는데요. 매뉴얼을 보면 어떻게 이걸 수립할 건지 7단계 나눠서 하는데 각 단계별로 교수님 한번 작성해보세요. 안 되면 저희가 코칭해 드릴게요. 관심 있는 교수님들 지금 계속 지금 코칭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 약간 참여하신 교수님들은 100여 명이 넘으셨고요. 실제로 근데 연수를 계속 진행하다 보니까 갈수록 떨어집니다. 네, 하지만 계획서는 2월 말까지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연락이 오신 교수님들이 있습니다. 이거 그냥 쓰면 될 줄 알았더니 엄청 복잡하네.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교수님 연수 남아있습니다. 오세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학과들이 전공교육까지 인증제하는 대학들입니다. 이따 조선대학에서 발표한다는 것에 대해서 잘 배울 건데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 생각하고 저희가 운영계획서를 받으면 물론 저희 메뉴들도 제대로 안 됐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계획서 제출한 거에 대해서 내년에는 컨설팅을 세부적으로 학과별로 찾아가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3년 8월 이전에 전공능력 기반 교육과정이 모든 학과가 만들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볼 계획입니다. 강기평가 시켜야 모든 대학 다 하죠. 어떤 차별점이 있느냐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내부 진단도 합니다. 외부 진단도 합니다. 근데 내부 진단에서 이제 저희가 조금 다른 대학보다 좀 더 추가를 하고 있는 게 지역 주민과 초중고교 교사 선생님들이기도 합니다. 이유는 이제 2주기 저희가 대학 혁신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그거죠. 지역과 뭘 할 거냐 대학이. 지역사회에 대학의 고등교육기관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뭐냐라는 걸 찾고 묻습니다. 그리고 해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평가에 반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가 마음대로 해놓고 오세요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묻고 있고요. 그 결과가 이제 나오면 그거를 저희가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제를 학생과 교훈이 공감한다고 했는데 다 우리가 하고 있는 건데 왜 어떻게 공감하죠? 네,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 한 장에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네, 강의평가. 네, 많은 대학이 하시죠. 저희는 중간 강의평가 하고요. 교수님 중간 강의평가에 대한 식표에 작성하세요 합니다. 싫어하시죠? 그래도 해야죠. 그렇게 해서 중간고사 이후에는 그 변경된 교수님 학생들이 평가한 내용에 대해서 반영해서 수업에 반영합니다. 자, 그러면 기말평가 때 과연 달라졌나요? 물론 좋아질 수 있지만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어쨌든 이렇게 반영했더니 학생들의 결과가 이랬어요. 개선 보고서에 작성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 결과를 차년도 수업 계획서에 반영을 반드시 하고 그대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어느 날 저희 아이가 대학을 가면서 저희 아이가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엄마 강의 평가가 이렇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네가 어떻게 알아? 너 우리 대학도 안 다니는데. 근데 저희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친구들이 엄마 강의 평가 이래요. 야, 걔도 어떻게 알았더냐? 내가 수업을 하는지 다 나왔대 엄마. 네, 뭘까요? 뭘 보고 학생들이 알게 됐을까요? 전국의 대학 학생들이 같이 공유하는 커뮤니티가 있죠.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는 에브리타임입니다. 저희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못 갑니다. 물론 근로장학생한테 야 좀 아이디 좀 알려줘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 됩니다. 저도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학생한테 한번 내 것 좀 보여줘봐 봤습니다. 다행히도 저는 큰 차이는 없었지만 강의평가 결과랑 리얼하게 학생들이 적습니다. 그걸 보고 수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뭐예요? 학생들이 아직까지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강의평가를 믿지 못한다는 거죠. 왜? 교수님이 보고 나중에 뭘 할 것 같아요. 옛날에 그랬거든요.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게 바로 학생 교육과정 컨설팅단입니다. 이거는 20명에서 25명의 학생들이 모여가지고요. 교양, 전공, 그다음에 비교과, 학사 제도 분야에 대해서 학생들 스스로 연구를 합니다. 탈의학 사례도 조사하고 탈의학에 이런 거 없는데 왜 우리 학교 없어요? 불만 제기할 수 있죠. 근거가 있으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한번 이걸 해봤더니요. 부서에다가 이런 거 해주세요 했더니 어느 대학이 하는데요? 물어봅니다. 교수님들도 아까 전공콘설팅 마찬가지죠. 어느 대학이 전공력 기반으로 바꿨어요?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증거를 수집해야 되겠죠. 그 증거를 학생 스스로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학생들이 직접 설문조사를 합니다. 저희가 뭐 조사합니다 이런 것보다 학생들이 스스로 설문조사하니까 실제적으로 애들이 대답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거를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그럼 교수는 어떻게 공감하나요? 직원은 어떻게 공감하나요? 하시잖아요. 제가 그래서 학생뿐만 아니고 교원, 직원, 컨설팅단도 함께 만들었습니다. 자, 직원 컨설팅단 선생님들의 역할은 뭐냐? 학생들이 뭔가 제안을 했는데 이미 우리 학교에 하고 있어요. 제안할 필요가 없죠. 그럼 부서별로 선생님들을 요청을 해가지고 그 부서 선생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이런 거 조사해보니까 우리 학교 이런 거 하면 좋겠는데요. 지금 어떨까요?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그거 진짜 하고 있는데 지금 너네 몰랐니? 또는 그래? 그럼 우리가 지금은 안 되는데 앞으로 좀 해볼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는 야 우리 국립대학이라서 여기까지는 불가능해. 이렇게 하면 난리 난다. 너네들 책임질 수 있겠냐? 이런 식으로 설득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학생과 직원들이 또 교수님들도 여쭤보죠. 교수님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교수님들 싫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래 너네가 이야기하니까 조금 이럴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희가 뭔가를 대학의 교육 혁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는 게 이제 학위평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학위평가는 뭐냐면 저희가 교육마지도 조사를 할 때 항상 그 관련 부서에서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일 거예요. 어떤 특정 학과나 특정 단과의 학생들이 참여를 많이 하게 되면 점수가 달라집니다. 다른 학교는 안 그러시나 보네요. 긍정을 안 하시는데요. 순천대학교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학과별로, 학년별로 학과에서 16명 그리고 학생 수가 근데 입학 정원이 30명 이상이면 좀 더 많이, 적으면 좀 더 적게 해가지고 이 학위평가단을 구성했습니다. 그러면 좀 더 많은 학생들의 의견을 좀 이렇게 질적으로 확보를 할 수 있고요. 1학기 때 선정이 되면 가능하면 4학기까지 휴학하기 전까지는 쭉 해서 저희가 횡단, 종단 요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보통 2년마다 이런 그 각종 조사들이 있습니다. 진단도 있고 이걸 하는데 학생들이 참여하는 횟수가 한 10회에서 12회더라고요. 저희가 세보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 학생들은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SR인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 그 대학의 학생들이 학생들의 특성에 맞춰서 저희가 개발한 학습법이고요. 교수님과 학생이 함께하는 겁니다. 2015년에 개발을 했고요. 이게 개발될 때 당시에 7명의 교수님이 참여하셨습니다. 근데 2022년 올해 150명의 교수님들이 참여하셨고요. 좀 전에 이제 다시 이야기했지만 학생주도회 같은 경우에 7분까지 합치면 157명의 교수님이 참여하셨습니다. 학생 수는 저희가 매년 한 3,500명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반응 좋습니다. 네, 그리고 기회가 되면 다음에 설명드리고요. 학생 중심 수업 만들기, 이거는 많은 대학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수님들 대상 교직 역량 강화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대학도 하고 있는데 순천대학에는 또 뭘 하는가요? 네, 올해부터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학생 모니터링, 그다음에 학생들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반드시 모든 프로그램에 참여하겠습니다. 교수님들 많이 참여하셨을까요? 네, 참여율이 연락드렸습니다. 교수님 작년에 하셨는데 왜 올해 안 하시나요? 올해는 좀 쉬고 싶어요. 왜요? 이것까지 해야 돼. 네, 교수님 그러면 저희가 전략 바꿨습니다. 그러면 미리 신청서 내신 분들은 시범운영 하시죠. 네, 그리고 기존에 하시던 분들은 하세요. 그 다음에 성과 비교하면 되겠죠. 네, 학생의견 반응이 이렇게 나오네요. 교수님 어떻게 해요? 3월 초에 저희가 이제 이 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저희가 전체적인 성과 분석한 다음에 3월 초에 교수님들께 이렇게 설명해 드리려고요. 학생들이 참여해서 좀 했던 데는 이렇게 성과가 있고요. 학생 참여 없이 교수님들끼리 하신 분은 이렇게 성과가 있네요. 말씀드리려고요. 물론 안 되시겠지만 쇠뇌 작전으로 저희가 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한 거 성과 경쟁 때 해야 되죠. 그렇죠? 왜? 성과 공유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7개 분야에 대해서 매년 하고 있고요. 심사위원으로 교수님만 하는 게 아니고요. 학생들도 참여하게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그 다음에 성과 프로그램 오프셔 당연히 교수님들 하셔야죠. 순천대학교 이것까지 했습니다. 요약이만 할게요. 교양교과목 공모전이고 학생교육 컨설팅단 애들이 제안한 거고요. 모 대학에서 먼저 시행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입니다. 그래서 한다는데 우리가 하게 해주세요. 그래 해. 그래 했더니 20명 왔더라고요. 네, 그거 심사해야죠. 심사한다면 어떻게 해요? 전체 학생한테 물어봤습니다. 야, 이렇게 한다는데 너네 어떻게 생각하니? 네, 학생들이 대답하더라고요. 그 결과로 저희가 교과목 개발했고요. 네, 책 넘기셔도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교수님들도 하고 싶으실 수 있잖아요. 교수님들께 그 교과목 개발 신청서 받고 그 다음에 학생들한테 교수님들이 이렇게 개발한다고 하는데 너는 의견 어떤 의견이니? 받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교과목 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이 됐는지 평가를 해야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개설을 하면 이렇게 학생들한테 안내를 하고 있고요. 2023년도 1학기 수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영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성과 당연히 있겠죠. 등등. 네, 이렇게 성과가 있다고 제가 슬라이드를 만들었는데 시간이 넘어갔으니까 쭉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네 여기까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사회 발표 잘 들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말씀 정말 잘 들었고요. 국립대가 변화하기 너무 어려운데 이러한 어떤 움직임, 성과 굉장히 자극도 되고 정말 한상을 처음 어떻게 뛰면 좋을까 국립대에서 좀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런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뭐였고 그다음에 저는 교수님께서 이게 좀 추진할 중심이 되시는 것 같은데 혹시 전공이나 아니면 이런 업무에 따른 어떤 보상이나 학교의 차원에서 어떤 조직이 있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교육신문부 안에 센터가 교수학습 개발센터, 그다음에 교육질관센터, 비교과센터, 그다음에 그 교육교육부까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걸 행정적으로 지원해주는 교육지원실이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육신문부 자체가 만들어질 때 총장 직속 기관으로 만들어 주셨거든요. 근데 대학 본부에서는 솔직히 지원해 주는 거 없더라고요. 네, 그리고 상당히 힘듭니다.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본부장님께 엄청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본부장님 이거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본부장님 힘들어하시죠. 근데 그 전 본부장님 너무 힘드셨나 봐요.
말씀을 하고 하셔가지고 교무처장님과 교육혁신 본부장님이 겸직을 하고 계십니다. 겸직하면 더 힘드시겠죠? 네, 그래서 그냥 제가 보고 드립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몇 개 아까 필요합니다. 이렇게 알아서 이렇게 해주세요. 무슨 학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쨌든 해주십니다. 물론 이제 해주기로 하시고 하셨다가 2월달에 결국 이건 안 되겠는데요. 이렇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다행히도 본부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근데 상당히 저희가 이 일을 하면서 어려웠던 것이 특히나 국립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모든 교수님들이 보충을 한 번씩 돌아가면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도 드리고요. 정말 뭔가 이렇게 발표를 할 때 그거에 대해서 항의하시고 왜 이걸 해야 되냐 하시는 분들은 필히 그 센터의 센터장님을 모셔야 된다라고 제가 주장까지 하고 있는데요. 조금 그렇게 하시면 바뀌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로 그런 분들 사례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싶습니다. 네. 순천대학교 교수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역량기반 교육과정 질관리 체계 보도와 학과 맞춤형 통합 컨설팅 및 인증제를 발표해 주실 조선대학교 교육선거관리센터 연구교수님이신 김유경 교수님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선대학교 교육혁신원 연구교수 김유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조선대학교에서는요, 역량기반 교육과정 질관리 체제의 고도화 전략으로 다양한 데이터들이 많이 산재해 있는데 그 데이터들을 가지고 학과 맞춤형으로 통합 컨설팅과 인증제를 시행하였습니다. 아까 활용도에 대해서 조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 발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발표는 그래서 저희 현재 조선대학교 질관리 체계가 어떻게 되고 고도화 방향이 어떠하고 학과 맞춤형 통합 컨설팅과 인증제를 어떻게 운영했는지 사례와 결과 개선 방안으로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학교의 역량기반 교육과정 질관리 체제는 3가지 스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교원 교과목 CQI 프로그램 수준이고, 두 번째는 학과 교육과정 CQI 운영센터 수준, 세 번째는 대학 CQI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발표하는 부분은 학과 교육과정 CQI에 대한 부분이고요. 저희는 이제 모든 대학들이 그러시겠지만 학과들이 다 전공 능력과 핵심 역량을 설정을 했고 이걸 기반으로 어떻게 잘 운영하시면 좋을지 고민을 계속했고요. 저희의 모토는 특히 이전부터 버텀업으로 가자. 학과가 많이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이런 변화에 대해서 의사소통을 많이 하려고 그런 모토를 가지고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는 전공능력 관리를 위해서 전공능력 설정과 진단 관련된 표준 매뉴얼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전공능력 도출을 위해서 그리고 다양한 이제 분석을 위해서 저희가 학과 전공 교육과정 편성 계획을 이제 학과들이 작성을 하게 되고요. 이제 그걸 가지고 교수님들이 전공 능력별로 수업 방법, 평가 방법을 설정하시고 이제 그 과목을 운영하시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수업 계획서와 전공 능력 자체 진단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이에 따른 평가 분석과 환류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이제 다양한 데이터들이 나오게 되는데 저희 교육혁신원에서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은데 학과가 이 데이터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건지 조금 방법들을 제안해 드리려고 그런 차원에서 컨설팅과 인증제를 시행하였습니다. 저희가 일주일부터 계속 이 컨설팅들은 진행해 왔고요. 그래서 교육과정 편성과 교수학습 단위별로 컨설팅을 지원을 했었고 인증제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지원을 해서 교육과정 개편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성과들이 조금 있었고요. 이 과정들을 통해서 저희가 2주기에는 어떻게 고도화시켜야 할까 그 방향을 도출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사실 한 학과가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수업을 각각 운영하실 때 연계가 되잖아요. 그 플로우 전체적인 것들을 학과가 알아야 하는데 따로따로 부서별로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연계성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연계성을 좀 강화해야 하고 사실 학과들이 많이 헷갈려 했고요. 그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느꼈고 교과뿐만 아니라 저희가 역량 중심으로 가는데 부족한 역량들을 어떻게 비교과로 채워나가면 좋을지 그런 부분들도 포함해서 조금 현황을 포함해서 역량기반 교육과정 내실화를 위한 통합 데이터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걸 인증제와 좀 연계를 해서 학과가 자체평가 보고서 작성하실 때 조금 자체평가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좀 도와드려야겠다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기존에는 교육성과관리센터와 교수학습지원센터 각 센터별로 컨설팅을 하던 것을 22년에는 저희가 비교과 통합관리센터까지 들어왔어요. 그래서 세 센터가 서로 연합해서 계속해서 공동 작업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합 컨설팅과 인증제가 시행이 됐고요. 그 추진 절차를 보시면 일단 주관 부서는 교육성과관리센터에서 했습니다. 아까 저희가 학과마다 보고서를 한글 파일로 다 나눠드렸는데 그 보고서의 시작과 틀과 마지막 마무리를 성과관리센터에서 한 거죠. 전체 학과 대상으로 희망하는 학과가 신청서를 작성을 했고요. 한 개 학과당 1시간에서 2시간 컨설팅을 실시했습니다. 보통 컨설팅 한다고 하면 학과가 물어보세요. 저희가 뭐 해가야 되냐? 그러면 아무것도 하실 필요 없으시고 그냥 와주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니까 많이 또 참여를 해주셨고요. 컨설팅단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로 고정되어 있는 컨설턴트는 교육성과관리센터, 교수학습지원센터, 교육과통합관리센터 연구교수님들이 다 저를 포함해서 컨설턴트로 컨설팅에 들어갔고요. 8월부터 2월까지 진행이 됐고 9월, 10월 정도에 컨설팅은 실시가 됐는데 사실 학과의 일정에 맞춰서 조금 늘어나기도 했지만 약 7개월 정도 소요가 된 것 같습니다. 학과 맞춤형 통합 컨설팅 분석 내용이 조금 중요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컨설팅 하기 전에 교수님들이 같이 모여서 학과가 진짜 뭐가 필요할까, 어떤 데이터가 우리 학과에 도움이 될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마 이 학과 입장에서는 학과장이라면 이런 게 필요할 것 같다 이런 것들을 같이 모아서 저희가 표준화한 작업하는 거를 한두 달 정도 했고요.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 역량 기반으로 학과가 교육과정 편성해서 수업을 운영하고 평가하고 하려고 이 흐름대로 플로우를 좀 알려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플랜 투 체크 액트 순서로 해서 일단 목표 설정 단계에서는 그 학과가 매년 이제 교육과정 편성자를 작성하실 텐데 그걸 3개년을 다 붙어봤고요. 그리고 타 대학 동일학과는 어떻게 목표를 설정하고 계시는지 잘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공 능력 설정 및 타당화에 대한 내용들을 컨설팅 제안을 해드렸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단계에서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역량 자체에 대한 정의조차 여전히 공감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역량이 뭔지, 역량이건 교육과정을 왜 해야 되는지, 왜 지식에서 역량으로 넘어가고 있는지 다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래서 역량의 구성 요인과 정의를 어떻게 좀 더 학생 친화적으로 이 수업이 끝나면 너희들이 이런 역량을 함양할 수 있어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게 조금 제안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타대학 사례 같은 경우도 3개에서 4개 대학 정도의 사례들을 좀 찾아서 제안을 해드려서 비교 분석을 해드렸고 그리고 전공 능력 도출 과정이 타당한지 그 절차들을 분석해드렸습니다. 3개년치를. 그래서 전공 능력 목표를 설정하실 때 이게 정말 대외 분석 잘 하셔서 요구 분석하셔서 핵심 질문 잘 뽑아내셔서 하셨는지 조금 설명을 해드렸고요. 교육과정 편성 면에서는 이제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 그리고 전공 능력 자체 진단, 핵심 역량 진단 결과를 기반으로 다 훑었고 그거에 맞추어서 학과가 교육과정 편성 분석을 잘 하고 계신지 학과가 이제 역량을 다 설정하고 계신데 그 역량을 기준으로 교과목이 잘 골고루 편성이 되어 있는지 이 통합적으로 보시지도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학과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만들어서 제공해드렸고 교육 수요자 만족도도 저희가 설문조사를 학생들이 인식할 때 우리 학과가 진짜 시대의 흐름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느끼는지 그리고 만족하고 있는지 그리고 학생 의견을 정말 잘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이런 설문조사를 시행하잖아요. 근데 학과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아이들이 충분히 공부가 되지 않으면 애들이 전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안내해드렸고 전공 능력 자체 평가 그리고 핵심 역량 진단조사 결과 분석을 해드리면서 어떤 부분들이 현재 부족합니다라고 안내해드렸습니다. 실행 단계에서는 수업 계획서 그리고 수업평가 CQI 분석 결과 그리고 교수 지원 프로그램 참여도를 분석을 해서요. 전공 능력과 수업 방법 평가 방법 간 연관성을 말씀드렸습니다. 여전히 저번 학기에 썼던 수업 계획서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협업 역량이 주역량인데 서술형 평가 시험하신다거나 강의형 하신다거나 이런 경우에 조금 제안해드렸고요. 그리고 수업평가 교과목 CQI 결과값을 가지고 얼마나 차이가 나고 있는지 좀 인식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 교수 지원 프로그램 참여 현황도 다 설명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컨설팅을 할 때 학과가 학과장님 필수 그리고 학과 교수님 한 분 이상 오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학과 교수님 전체가 다 오시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조금 의미 있는 컨설팅이 좀 됐고요.
그리고 비교과까지 합쳐서 학과 비교과 운영 현황과 프로그램 참여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핵심 역량별로 현황을 묻고 부서별 참여 현황 그리고 학과 주도형 운영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조금 정리해서 드렸고요. 문화 마일리지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적립하고 있는지 좀 현황을 보여드렸습니다. 이걸 총괄해서 이제 학과별 개선 방향을 제안해 드렸고요. 이 과정을 갔는데 굉장히 많은 부서의 협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컨설팅에서 끝난 게 아니라요. 컨설팅 종료 후에 이제 학과 회의를 통해서 제안 내용에 대한 학과 이행 가능 의견을 조금 작성해 주시고 회의록을 제출해 달라고 하셨고요. 이제 저희가 학기 말에 시행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2023년도 이제 교육과정 편성 자료에 이제 반영되어서 개선해 가시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후에 저희가 인증제를 참여하게 되는데요. 저희는 인증기간이 4년이고 인증 비인증으로만 구분해서 이제 진행을 합니다. 저희가 좀 특별하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피어평가위원을 이번에는 섭외를 했어요. 그 이유가 교육과정 인증위원회 분들이 이제 평가를 하시는데 우리가 그 전문가도 아닌데 학과 교육과정을 평가한다는 게 사실 뭐 도움을 얼마나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학과 이제 항공계열과 유사한 외부학과 교수님 또는 특히 관련 산업체 전문가분들을 섭외해서 전공 능력이 잘 설정되어 있는지 이게 산업체와 잘 연계되는 부분인지 교육과정 편성 이수 체계 그리고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와 특히 자문을 많이 해주실 수 있도록 조금 제안을 드렸고요. 저희는 5가지 영역을 가지고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 기준에 맞추어서 학과가 자체 진단 평가 보고서를 작성해 가고 있고요. 분석 보고서 예시를 저희가 보여드렸습니다. 일단 목차는 계획 실행평가 개선 영역에 맞추어서 목표 설정, 교과, 비교과로 나눠서 각 항목, 조사 대상, 조사 기준, 분석 내용, 그리고 참고 자료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보고서 첫 페이지를 장식을 했고요. 사실 굉장히 이제 아마 시스템이 있으시면 다 보이겠지만 이것들을 좀 총괄을 해서 컨설팅 내용들을 다 정량적, 정성적으로 기술을 해서 보고서를 학과별로 한글 파일로 다 드렸습니다. 이게 개편계획 작성하실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발전계획서 쓰실 때도 그렇고 실제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학과가 전공교육과정 같은 경우, A학과 같은 경우는 전공능력을 교수자 관점에서 쓰고 계셨어요. 그래서 또 지식에 초점이 많이 맞추어져 있으셨고요. 그래서 학습자 관점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조금 재정의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렸고 기술과 태도 그리고 지식기술 태도를 모두 포함하도록 구체화를 제안 드렸습니다. 이 학과를 나오면 아이들이 이 역량을 다 가지고 갈 수 있다라고 설명해 주려면 아이들 그거에 대해 충분히 1학년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아이들의 입장에서 설명해 주시기를 조금 말씀드렸고요. 교사학습 실행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술형 시험을 학습자 참여 중심 수업에서 역량평가 방법으로 사용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목표 수업 평가 일체화 측면에서 창의적 문제 해결 등 역량 평가를 위해서 과정 중심 평가 방법 이해와 도입이 좀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과정 중심 평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기도 했습니다. 비교과 과정 같은 경우는 이제 학과가 전체적으로 이 참여율이 저조했었고 또 핵심 역량 관련된 학과가 중점으로 하고 있는 핵심 역량들이 있거든요. 이 비교과 참여율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학과 교수님들이 학교에서 얼마나 많은 비교과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는지 잘 모르세요, 생각보다. 그래서 팜플렛도 가져가고 학과 중점 핵심 역량과 연계된 비교과 프로그램 리스트를 싹 만들어서 제공해 드렸었고요. 그래서 그럼 우리 학교 애들 이런 거 조금 우리 학과 애들 해주면 좋겠다. 되게 많이 도움이 됐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학과 같은 경우는요. 학과가 세부 전공으로 나뉘었어요. 융합되다 보니까. 그런데도 전공능력 도출 과정에서 인력 양성 유형을 분석하지 않으시고 직무 분석이 분류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분야별 전문가로 세부 전공 특성을 살려서 직업 분야도 구체화해 주시고 이거에 따라서 핵심 직무도 분석해 주셔서 애들이 각자 자기의 진로에 맞추어서 또 수업을 들어갈 수 있게 좀 제안을 해드렸고요. 교수학습 분야는 이제 수업평가 분석을 했는데 학습 동기나 또 교수학생과 상호작용 항목이 학과 평균 대비 낮았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다양한 동기 유발 전략이나 상호작용 강화 전략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해서 사실 이거는 컨설팅 짧은 시간 안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과 워크숍을 세트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학과에서 저희 이런 내용 자세히 궁금합니다 하면 그 학과에 맞추어서 저희가 워크숍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비교과 과정 같은 경우도 학과가 중점으로 가지고 있는 핵심 역량이 대학 전체 평균보다 낮은 경우들이 있었어요. 사실 저희가 비교과를
학과가 설정한 역량이 부족할 때 그걸 비교과로 같이 좀 채워갈 수 있게 조금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조금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들을 제안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는 12개 학과가 참여를 했고요. 지금 이후에도 8개 학과가 참여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는 2개 학과가 인증제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연계 워크숍 실적은 이제 학과 컨설팅에서 교수학습 분야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깊이 있는 내용을 워크숍을 연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3개 학과가 참여를 하게 되었고요. 그에 따른 교원 피드백은 성찰 기회를 제공해 줬다거나 여러 가지 도움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조금 하셨습니다. 저희 개선 방안은 주로 이제 특성화 분야 학과를 대상으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시면 좋을지 안내해 드릴 예정이고요. 최신 경향이나 이제 현재 시스템 구축하고 있는데 아마 더 체계적인 데이터 기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학과와 지속적인 협력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실까요? 네. 네, 저 부산에 있는 고신대학교입니다. 그 전공교육과정에 있어서 모든 학교마다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건데 발표 사례들 너무 잘 들었고 그가 모든 학교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수고하셨는지가 담겨져 있어서 오늘 되게 인상적인 강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마지막에 이 비교과 시스템 구축에 따라 이 데이터 기반에 대한 부분이 이 전공 영역 부분이 아예 이게 탑재된 부분이 없는 건지 아니면 교수과 관리 시스템 같은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전공 파트만 아직 그것이 체계적으로 안 되어 있는지 그게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제가 전공 역량에 대해서 시스템화되어 있지는 아직 않고요. 현재 시스템 구축 중이고요. 저희가 만들어낸 이제 자료들은 사실 굉장히 수작업으로 했던 작업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우리 발표해 주신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부산대학교 TOP라고 부르는 있어요. TOP 선거관리 체계 및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김진학 부산대학교 기획봉사과 대학 정책연구 김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선생님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대학교 기획평가과 대학 정책연구팀의 김진아라고 합니다. 오늘 마지막 사례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요. 아까 어떻게 읽으면 되느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부산대학교 성과관리 체계 이름은 TOP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네. 이름에서부터 아실 수 있겠지만 탑 최고가 되겠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앞에 제가 이어진 내용들을 보시면 어떤 식으로 체계를 구축했는지 시스템을 어떻게 구현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여러분들이 참 많이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어느 부서에서 이런 성과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성과 결과가 참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행정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성과 관리 체계를 구축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콘텐츠는 교정 그리고 내용 실적 성과 계획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이런 그래프 참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추진 배경 중에 하나인데요. 학년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서 신입생 수능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고 그리고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 또한 지속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등교육 환경 변화와 학년인구 감소 등의 문제들을 학교에서는 해결을 하기 위해서 참 자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부산대학교도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부에서는 대학 자율적 발전을 지원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였고요. 정부주도 획일적인 평가를 실시를 하고 새로운 평가 체제로 개선을 하겠다라는 그런 보도자료도 공부를 하였습니다. 또한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을 통해서 자율혁신 및 평가 제도를 지원을 한다고 이런 방향도 마련을 해주셨는데요. 부산대학교에서도 이런 방향에 따라서 평가관리 기구를 어떻게 조직을 하고 인력을 확보를 하고 평가관리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운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또 연구를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 타대학 사회 조사를 해봤는데요. 많은 대학은 아니지만 일단 일반 4년제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홈페이지가 확인되는 30개 대학
자료들을 조금 추려보았습니다. 자료는 22년도 9월 기준이고요. 그들의 조직 명칭들을 살펴보니 교육성과관리센터, 교육성과혁신센터라는 이름으로 가장 많이 지금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 IR센터, 성과관리센터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선 또한 평균 4.6명이고요. 센터장님, 본부장님, 원장님들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는 초임 교수님들, 연구원들, 직원분들을 포함한 숫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IR 조직이 설치된 상위 조직을 살펴보면 교육혁신연이나 교육혁신처가 제일 많았고요. 여기에서도 지금 반반으로 되어지는데요. 다음으로 기획처 소속이 있거나 혹은 총장 직속 기관이거나 지원기관 등으로 구성을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하고 있는 주요 업무들이나 기능들을 어디 클럽으로 분석을 해봤는데요. 핵심 역량 분석 분석, 그리고 교육 성과 분석 공유, 기록과 성과 평가 탄료,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 학부교육 실제 조사와 같은 교육혁신원이나 교육혁신처에서 하고 있는 그런 업무들이 좀 많이 나타났고요. 그 외에도 정책 연구나 성과 지표, 성과 관리 시스템 관리 등의 주요 업무 등이 조사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런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부산대학교의 조직은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해야 될지 참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그래서 대학기관 연구라는 정의를 조금 더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많은 학자들이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이것들을 종합해보면 성공적인 대학 운영을 위해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수행되는 모든 연구 및 활동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 앞서 다른 센터장님들도 말씀해 주셨지만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 똑같은 IR의 정의도 다르게 내릴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직은 기획처 산하 그리고 대학 정책연구팀에서 이런 연구 활동들을 수행한다는 점을 참고를 했을 때 대학 발전을 위해서 수행하는 그런 연구와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필요성과 요구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기대 효과들을 정리한 내용인데요.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는 부산대학교 성과관리 체계 그리고 시스템 구축 절차를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과관리 체계 구축 절차인데요. 타대학 사회조사를 실시를 하였고요. 여기에서 아까 보여드렸던 자료 수집과 실질적으로 타대학 벤치마킹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학의 현황을 먼저 분석을 해야 했는데요. 각 부서에서는 어떤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찾아가야 했었고, 그리고 기존의 학교에서 산재되어 있는 데이터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구축되고 있던 시스템이 있다고 하면 그 시스템 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분석을 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성과관리 체계를 설정을 하였고요. TOP 성과관리 체계 도출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대학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성과관리 담당자들을 지정을 요청드렸고요. 그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구성원들과 공유하는 그런 워크숍과 토론회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부산대학교 성과관리 체계의 장점이라고 보면 각 영역별로 분석 지표를 도출을 하고 그 결과들을 연계해서 분석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장점인데요. 여기 구조를 보시면 조금 더 잘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여기 교육뿐만 아니라 경력, 연구, 경쟁력 분석, 재정의 영역들을 조금 분산을 해서 이것들을 통합 관리를 하겠다라는 체계입니다. 교육 영역에서도 하위에 있는 이런 내용들을 각 부서에서 다 성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료들을 모아서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넓은 의미의 IR 성과 관리 구조안을 구축을 했습니다. 네, 아까 TOP 계속 이야기를 해서 좀 궁금하셨을 텐데요. 이게 저희 팀장님과 정말 머리를 쥐어짜면서 그래 이거야? 하고 만들어낸 그런 성과관리 체계인데요. 토탈, 원데이터, 퍼포먼스의 약자입니다. 일단 성과를 종합적으로 연계하기 위해서 여기 데이터 웨어하우스와 데이터 마트를 구축을 해서 하나로 모으고 이런 자료들을 바탕으로 성과를 담당하는 부서들의 역량 강화나 성과 기능 강화를 해서 결과적으로는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통한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라는 목적을 가진 그런 체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토털은 개마판인데요. 대학의 경영이나 교육, 재정 연구 등의 다양한 영역의 산출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대학 내외 데이터들을 종합적으로 연계를 해서 성과 분석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를 위해서 데이터 통합 분석 시스템을 도입을 하였고요.
데이터 적재, 모니터링 지원을 위해서 인프라도 고도화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서에서 필요한 분석 지표를 선정을 하고 이것과 같이 하루아까 비교 가능한 데이터를 구축을 하였고요. 다음은 원데이터 직접화인데요. 하나의 데이터 소스로 모아가지고 이거를 데이터 마트를 구축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각각의 영역에서 필요한 돈의 상수 데이터를 여기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 손가 간식기 시스템 안에다가 다 모아가지고 이것들을 분석을 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하는 작업을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 대학 내에 산출되는 다양한 데이터의 내용과 형식 구조 등을 표준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들은 굉장히 다양하고요. 시스템도 다양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데이터들을 하나로 모으는 작업이 굉장히 좀 힘든 작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수기로 관리되고 있는 데이터들이 많아서 그런 데이터들을 누적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성과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걸 전산화해야 합니다. 자료를 엑셀 작업을 전산화할 수 있도록 요청해 주십시오라는 말들을 지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따로따로 연결되면 정말 하나하나의 일이 되는데 저희는 이런 것 활용을 활성화시키고 연결을 강화하기 위해서 각 부서 성과관리 담당자 분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실시를 하고 이렇게 소규모 토론회도 해서 각각 분석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될지 어떤 것들을 성과 분석할 것인지에 대해서 부서 담당 선생님들이 밑에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자리를 굉장히 많이 마련을 했고요. 그리고 성과 관리를 위한 정보의 신뢰도와 분석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대학의 데이터 기반 합리적인 의사결정 지원과 성과 관리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반드시 마련이 되어야 하는데요. 저희는 2021년에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구축을 하였습니다. 시스템을 다시 들여보실 수도 있는데 스파파이어를 도입을 했었고요. 이걸 가지고 사용자분들이 직접 분석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전문적인 능력이 없으시면 활용도가 확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볼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생각이 없이 그냥 작업을 하게 되면 사실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스템이어서 이거는 일단 고도화 작업을 했습니다. 어떻게 사용법을 더 잘할 수 있을지를 고도화 작업을 하였고요. 요구 수렴을 해서 각각의 기초 데이터들의 부족이나 업무사항 등으로 구축되지 못한 것들을 이런 식으로 구현해 주세요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 지금 개발하고 있는 업체분들과 함께 고도화를 진행 중이고요. 2023년 6월까지 개발을 예정입니다. 저희 시스템의 고도화 방향에 총 3가지 방향이 있는데요. 기초 데이터를 보강을 하겠다. 지금 현재 산출되고 있는 데이터를 조금 보강을 하겠다라는 것과 또 중요한 것은 그냥 영역별로 현황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모아가지고 심화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겠다라는 것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잘 접근하고 검색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겠다라는 이 3가지 방향으로 시스템 고도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종 데이터들을 다 수집을 해서요. 여기 보시면 여러 시스템들 다 보이시죠? 이런 것들을 모아서 통합 성과관리라는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각각의 주제 어들로 데이터 마트를 구축을 하고요. 분석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경쟁력 분석, 경영, 재정, 교육, 연구 이런 영역들에 대한 분석 지표들을 만들어서 포털을 통해서 사용자분들에게 보여주겠다라는 그냥 전체적인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보고서 검색 기능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능들을 탑재를 이번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서 했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긴 한데 여기에 보시면 그냥 단순히 보여주는 게 아니라 보고 싶은 것을 볼 수 있도록 분석할 수 있는 툴이기 때문에 강의 CQI 보고서나 강의 평가 이런 수강 과목들을 연계를 해서 입력 비율이 높으면 강의 평가 결과가 높을 것이다 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분석을 해본다거나 연구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진짜 그 연구비를 통해서 논문이 질적인 논문이 나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들 또한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사업이 진짜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입학 전형에 따라서 학생들의 중도 탈락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는지 학생 성적과 연결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데이터들을 만들어서 시각화시킬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시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는 입학 취소 관리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여기 모집 인원에 따라서 이탈률이나 학생들의 성적을 비교할 수 있고요. 이게 분석 툴이다 보니까 아까 앞에서 보셨던 그런 디자인보다 예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여기 필터를 걸어가지고 보고 싶은 것들을 선택을 해서 보시면 필요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추진한 내용들을 성과를 조금 정량적이기보다는 정성적으로 표현을 해봤는데요. 일단 저희 구조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학내 구성원들이 다 같이 참여를 해야지, 그리고 실질적인 담당자들이 참여를 해야지만 이 성과 관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구성원들의 인식 개선이 좀 많이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산 작업을 계속 진행을 했다라는 것이 추진 성과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학교의 전반의 성과를 분석하고 공유할 수 있는 포털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는 부분도 성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도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석 툴이기 때문에 데이터 기반의 정책적 의사결정 기술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성과를 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작업은 이루어질 텐데요. 고도화 사업이 종료가 되고 나서도 데이터 통합 분석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교육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데이터들이 오류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품질을 계속 관리를 해야지 오류 있는 시스템을 누가 보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계속 할 예정이고요. 지금 있는 구축된 데이터 말고도 앞으로도 쌓이는 데이터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어떤 것들이 의미 있는 데이터니까 이런 것들을 산출을 해서 데이터베이스화 시켜주십시오 라고 부서가 이야기를 해서 유의미한 데이터들을 지속적으로 축적을 나갈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는 대학정책연구팀에서 이러한 성과 관리를 수행하기 때문에 정책연구와 관련된 것들을 지속적으로 수행을 해서 보고서를 만들어내서 학내에 공유를 할 예정입니다. 네, 제가 시간을 잘 맞췄을까요? 마지막으로 생각을 하면요. 사실 이렇게 체계가 진행이 되는지 이러한 것들이 정말 맞는 방향인지에 대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지금 부산대학교 학내 구성원분들도 이 자리를 많이 채워주셨는데요. 저희 부산대학교 성과관리 시스템이나 성과관리 체계가 잘 안착될 수 있도록 구성원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또 타 대학에서 오신 분들은 부산대 그렇게 하고 있다던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 라고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저희가 또 더 힘을 내서 더 멋진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체계를 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다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표를 너무 잘해주셔서 네. 네, 안녕하세요. 구멍고등학교 이민이라고 합니다. 스팟파이어를 도입을 하셨는데 실제로 그 툴을 도입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사정에 맞추어가지고 다시 이렇게 구축을 하는 그 기간이라든지 그 설계가 굉장히 오래 걸렸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어느 정도의 노력이 필요했는지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시스템을 도입한 것은 21년도 하반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팀에 들어오게 된 지가 9월 달에 들어와서 지금 이 작업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질적으로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작업까지 많은 시간이 들어갔다기보다는 에너지가 쏟아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적인 여유는 1년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과정에서 이렇게 체계를 잡고 이 체계에 맞춰서 시스템을 어떻게 고도화할 것인지 지금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혹시나 누락된 부분은 없을지 점검을 해나가면서 지금 고도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지금 기간은 1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더 있으십니까? 네. 저는 세종대학교 김혜입니다. 댓글 잘 들었습니다. 아주 간단한 질문인데요. 그 슬라이드에 351쪽에 보면 전국의 성과관리센터에 대한 현황조사를 하신 걸로 나오는데 이게 시스템을 구축한 기준으로 조사를 하신 건지 정확성에 대해서
일단 일반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했고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조사를 하다 보니 학교 검색에 따라가지고 그러니까 학교 143개의 대학인가요? 그 대학의 홈페이지에 성과와 관련해 학교들이 있는지를 찾아봤어요. 근데 그 사이에서 찾아지지 않는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누락했고 그 홈페이지가 확인되는 30개 대학 중에서 저희 대학과 조금 유사한 규모나 아니면은 국립대학 중심 이렇게 좀 구분을 해서 찾았기 때문에 아마 타 대학에서 보셨을 때는 이 데이터가 우리가 보고자 하는 데이터와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질문을 보여주십니까? 네, 이상으로 네. 해주신 교수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일단 2022학년도 지속가는 발전을 위한 대학 혁신 포럼 교육의 질과의 사례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참여해주신 교수님과 교주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준비해주신 분 다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한마디가 더 있는데요. 3층에서 회의실이 교체될 예정입니다. 바쁘시겠지만 3층에 들리셔서 회의실 같이 참석해